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우한 코로나를 둘러싼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그 반중 여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렘데시버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치료약이 웬만큼 나와야 그 다음에 뭐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더 힘을 받거든요. 오늘 그 말씀 또 그것과 연관돼서 한국 정치, 대한민국 정치나 이 한반도 정세에 관한 말씀 엮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좀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이고요. 도와주시는 덕에 광고는 뭐 단가가 형편없는 맨날 이상한 세제 광고만 나가는데 그 도와주시는 덕에 살림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백모 세뇌 탈출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한 코로나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숫자를 보면 일본과 서유럽이 1위에서 6위예요. 그리고 나서 몇 개 끼어든 다음에 러시아 같은 나라 좀 끼어들고서 바로 캐나다 들어가고 벨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개 나라 끼어든 다음에 바로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위tzerlän드, 포르투갈, 스웨덴, 아일랜드가 쭉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건너뛴 다음에 물론 서유럽은 아니지만 서유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스라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들어갑니다. 보시지만 이게 다 상위권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관한 불명예스러운 상위권 국가인데 미국 일일 사망자 숫자가 통계적으로 보면 서유럽 일일 사망자 숫자랑 비슷해요. 이게 이제 한풀 꺾여서 사망자 자체로 보면 미국이 하루에 한 1000여 명, 또 서유럽도 하루에 한 1000여 명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은 지금 치료 중 환자가 많이 이제 숫자가 빠졌죠. 1330명대까지 떨어졌고요. 한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10명 안팎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한국은 5월 한 말쯤 되면 그 치료 중 환자의 숫자가 한 300명쯤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세뇌 탈출을 오전에 찍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온 뉴스가 FDA 승인이 났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렘데시버는 그 코로나 특효약으로서 긴급 사용 승인된 거고요. 이건 FDA 최초의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렘데시버를 만든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제약회사, 이거는 약 50만 병을 이게 한 15만에서 20만 명한테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이에요. 미 연방정부에 기증을 했고요. 이 미 연방정부는 기증이든 혹은 구매든 연방정부가 확보해서 연방정부가 배포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완전히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이제 큰일 나니까 연방정부가 직접 컨트롤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약이 완전히 양산이 돼서 돌아가면 아마 코로나에 대한 이 치료 기간이 짧아지고 또 치료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병원이 미어 터지는 현상, 오버웰러밍 현상이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제일 공포스러운 시나리오인데, 그러니까 병원의 회전율이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이 좀 숨 좀 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빨리 길리어드 렘데시버를 확보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숨을 약간 돌릴 기세가 되자마자 바로 트럼프와 폼페오가 중국을 겨냥해서 이제 포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바이러스가 우한 무기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그 스토리들을 많이 봤다.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물러서는 발언을 했지만 폼페오는 바이러스는 우한 무기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되거든요. 폼페오가 뭐 듣보잡도 아니고 미국 권력 서열의 4위쯤 되죠.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상원의 실제적 의장, 그리고 나서 폼페오쯤 되니까 국무장관.
어마무시한 그런 권력자인데 이 폼페오가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DNI, 그러니까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우리가 흔히 미국 국가정보원이라고 국가정보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장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정보기관의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서를 써주는, 또 정보기관 간의 이견 차이를 조정을 하는 그러한 그 관점인데, 이 DNI의 그 지난주 목요일 날 보고서에서는 우한 바이러스가 중국 그 바이러스 무기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생명공학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과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과학계의 합의다. 뭐 이런 식의 보고서를 냈었어요. 트럼프가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왜 그 당신네 행정부에 그 국가정보국의 보고서랑 충돌된 얘기를 하냐, 장관은. 그러니까 한 발 슬쩍 물러서는 척을 해요. 그래서 말이 약간 횡설수설입니다. 앞에서는 바이러스는 우한 무기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나 그 국가정보국의 그 보고서를 나 반박하는 거 아니다. 내가 그거 안 믿을 이유 없다. 그러니까 두 개 모순된 얘기죠. 근데 이 모순을 우리가 볼 때 뭐로 보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 아주 의도된 잽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오 입장에서 미국 그러니까 이 그 Director of National Information, 국가정보국의 그 보고서 자체를 반박을 하게 되면 그것도 우스운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박은 안 하는 거지. 나 그 사람들 보고서 그 잘못 쓴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 앞에다가는 그 말하기 전에는 나 그 우한 바이러스 무기연구소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화법,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서로 상호 모순된 화법, 모순 아니냐라고 이렇게 기자들은 치고 들어오는데, 모순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그냥 모순된 소리를 그냥 반박하는 거예요. 이런 화법 우리 정치인들이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화법 못 하는데 보면서 야, 참 뻔뻔하고 슬기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And Mr. Secretary, have you seen anything that gives you high confidence that it originated in that Wuhan lab? Martha, there's enormous evidence that that's where this began. We've said from the beginning that this was a virus that originated in Wuhan, China. We took a lot of grief for that from the outset, but I think the whole world can see now. Remember, China has a history of infecting the world, and they have a history of running substandard laboratories. These are not the first times that we've had a world exposed to viruses as a result of failures in a Chinese lab. And so while the intelligence community continues to do its work, they should continue to do that and verify so that we are certain. I can tell you that there is a significant amount of evidence that this came from that laboratory in Wuhan. Do you believe it was man-made or genetically modified? Look, the best experts so far seem to think it was man-made. I have no reason to disbelieve that at this point. Your Office of the DNI says the consensus, the scientific consensus, was not man-made or genetically modified. That's right. I agree with that. Yeah, I've seen their analysis. I've seen the summary that you saw that was released publicly. I have no reason to doubt that that is accurate at this point. Okay, so just to be clear, you do not think it was man-made or genetically modified? I've seen what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said. I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y've got it wrong. 예, 정말 참 뻔뻔할 정도로 슬기롭죠. 그러니까 같은 행정부 내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명시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나 그 사람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I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y got it wrong. 그러니까 they got it wrong이니까 그들이 잘못 짚었다라고 내가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틀렸다라고 내가 믿을 이유 없어 해놓고 뒤에 가서 그렇게 말 빼버려요. 근데 앞에선 자기 할 말 다 해버리는 거죠. 이런 화법 좀 배워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네.
지금 미국 여론이 급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공화당원의 23%만 중국은 적이라고 했는데 4월 말, 그로부터 3개월 지난 4월 말에는 미국인 중에 27%가 중국은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40%는 중국은 비우호적 국가, 그러니까 unfriendly state. 이게 사실 우리말로 치면 거의 준적성 국가 이 소리예요. 거의 적과 다름없는 국가, unfriendly state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인들이 67%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27%포인트는 저건 적이야. 무너뜨려야 돼. 미국 사람들이 이제 enemy라 그럴 때는 무너뜨려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같은 반중 전선은 앞으로 미국과 서유럽에서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시대가 끝났죠. 그리고 중국 디카플링, 다시 말해서 세계 제조업 1번지로서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상은 앞으로 저물 일만 남았습니다. 예, 중국이 앞으로 참 험난한 그런 그 시련을 겪을 것이고요. 그 시련기의 끝은 결과는 뭐냐? 중국 공산당 CCP 또 중국 인민해방군 PLA의 그 지배권의 상실, 중국 체제의 변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 좀 짜증 많이 나죠. 일단 첫째, 북한이 이제 GOP 총격 도발을 했죠. 이거 뭐 총 몇 방 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을 겨냥한 게 아니라 위험용 사격인데요. 얘들이 이 정도로 이제 조급해진 거예요. 이건 진짜 목함 지뢰 도발보다도 더 조잡한 도발입니다. 목함 지뢰도 참 조잡한 도발 아닙니까? 그 나무 상자로 지뢰를 만들어서 우리 그 젊은 병사들 그 군사 분계선을 순찰하는 젊은 병사들의 발목을 자른 그 사건인데 정말 이 21세기에 얼마나 참 조잡스러운 도발이죠. 근데 이거는 더 조잡한 도발이죠. 총알 한 8발 뭐 이렇게 쏜 건데.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도발 수단을 상실한 거예요. 따라서 김정은이 지금 제가 이제 낚시성 제목을 달아버린 셈이 됐어요. 원래 금요일 날 우리 조성원 박사님이랑 할 때 김정은 사망이라고 내용에 보면 사망했다라고 단정한 게 없어요. 그럴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얘기인데 제목 자체가 김정은 사망이라고 박아서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 고치기도 주말에 그렇고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낚시가 되고 말았네요. 제가 그러고 치웠는데 사실 저는 김정은이 지금 생물학적으로 생존에 있냐 혹은 죽었냐 이거는 이미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제가 전주에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했지만 김여정을 당 중앙으로 만든다라는 얘기는 그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586 집단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그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일찍이 교도통신의 보도와 같이 요미우리의 보도와 같이 작년 말부터 김여정을 당 중앙으로 만든다. 근데 북한의 그 용어에서 당 중앙이라는 얘기는 최고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이 당 중앙이라는 얘기가 언제 쓰인 거냐면 김정일이 김일성, 자기 아버지 김일성을 바지사장으로 만들고 최고 지배자가 됐을 때 김정일을 당 중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의 그 언어 체계에서 당 중앙이다라고 딱 부르면 김정은은 바지사장이고 실세는 김여정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 거기로 갔다는 얘기는 김정은이 생물학적으로 생존에 있냐 죽었냐는 대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태구민 당선자 즉 태영호 씨가 자기가 이제 김정일이 거의 준유고 상태에 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본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김정일이 무슨 여기저기 나오는 사진 보도 이거 보고 엊그저께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사과할 필요 없다고 봐요. 충분히 어떤 예측 혹은 해석이라는 거는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전체 문맥에서 보면 틀린 문맥이 아니거든요. 김여정이 당 중앙이 된다라고 지금 문재인 586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혔는데 북한 용어에서 당 중앙이라는 얘기는 최고 실세라는 얘기인데 김정은은 이미
김여정에 밀려가지고 혹은 더 이상 작동을 제대로 못해서 상징적 존재, 바지사장이 되고 말았다 그 소리인데 국회 입법조사처에 보고서가 그런데 무슨 사과를 왜 해요? 태금민 씨는 그런 사과할 기력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십시오. 그냥 둘이 껄껄 묶어서 한번 치우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은 뭐냐면 결국 중국의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의 침몰이 시작돼서 중국의 한반도 개입 의지가 급속하게 증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는 북한의 김일성 영생교 입장에서 보면 기대고 부빌 데가 없는 거예요. 저 체제는 기대고 부빌 수 있는 병풍이 없으면 스스로는 존속,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까달게 그 지금 북한 지배 계급, 지배 집단의 입장에서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 생물학적으로 생존해 있냐 죽었냐라는 것이 대세에 하등의 영향을 못 미치는 오히려 우리 한국인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뭐 몇 년 지금 제 아버지 죽은 게 2011년 겨울이죠. 9년 만에 또 이제 아버지를 승계한 정원이가 죽어버리면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의 상징적 파트너가 없어지는 거라 우리들한테는 영향이 크죠, 오히려. 또한 이제 우리 이번에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에 관한 이제 부정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저랑 이름이 같은 분이 유명한 분이 몇 분 있어요. 한 분은 여성으로 세계적 골퍼 박성현 씨고 또 한 분은 이제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서울대 통계학과의 원로 교수 박성현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전에 아래와 한글이 잘 나갈 때 그 아래와 한글에 아주 재밌는 부사장이 있어요. 박 부사장이라고. 이 양반이 이제 스포츠 광이에요. 그래서 인라인 하키 타고서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인라인 스케이트로 하키를 하는 주차장 같은 데서 그거를 이 사람이 보급했지, 이 양반이. 또 이분이 프리스키, 그러니까 자유형 스키요. 기술 스키 중에 막 묘기 부리면서 내려오는 자유형 스키로는 이 아래 한글의 그 부사장이던 그 박 부사장 그 양반이 대한민국 거의 1인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 용평의 레드 직벽 그러면 이제 상당히 경사가 급한 데인데 이 양반이 스키를 타러 가면 레드 직벽에서 외발 스키, 한 발로 스키 타는 거 그걸로 딱 타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왼발 한번 외발 스키 타고 오른발 한번 외발 스키 타고 내려와서 그걸로 이제 워밍업 했다는 사람이라고 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풍류가 있어요. 참 이 박 부회장 정도로 그 정도 스키 타면 스키 타는데 하나 돈 안 듭니다. 시즌마다 전부 데몬이라 그러나 스키 메이커나 스키 유통샵에서 전부 장비 다 제공해줘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아주 멋쟁이가 있었어요. 아주 스포츠 잘하시고. 근데 정말 풍류가 있다 보니까 저랑 아는데 한번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이 서울 시내에서 박성현이라는 사람 3명을 모을 테니까 나와서 밥 먹어라. 자기가 밥값 내겠다. 제가 일단 잘 나갈 때입니다. 90년대 초에. 그래서 나갔더니 그때 저 박성현 우리 통계학과 원로 교수님이 나와 계셨어요. 그리고 나선 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기억도 못할 거예요. 저분 뵌 지가 한 27년 되네요. 그리고 이제 출판계에 계시는 어느 사장님인데 거기 또 박성현이라는 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새 박성현이 그 박 사장한테 밥을 잘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냥 서울대 통계학과의 훌륭한 교수님인가 보다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통계학교에 거두가 됐고요. 그 자연과학 쪽에 이제 그 학자들 중에 이제 그 세계적 클래스에 들은 분들로 이제 한림원이 구성되는데 이분이 한림원 원장까지 하신 분이죠. 연세 지긋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등의 그런 무슨 이해관계가 없는 분인데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4.15 총선의 사전투표 분포는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다.
신이 만든 기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조작했을 것이다. 저렇게 조작했을 것이다라는 조작에 관한 시나리오. 그다음에 또 이런 뭐 미진한 점이 있었다. 저런 미진한 점이 있었다. 이런 부정행위 의혹이 있다. 저런 부정행위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정행위에 관한 의혹 이런 걸 다 떠나서 통계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포 자체가.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선거 부정이나 당선 무효 소송 혹은 선거 무효 소송 이런 거는 그 소송을 제기하는 측이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 혹은 당선 무효의 사유가 있다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뭐 전국 뭐 한 상당 지역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로 치자면 수도권 전체, 충청권 전체, 뭐 어디 영남권 상당 부분 하면은 전국 160개, 170개 선거구에서 최소한 분포가 이상하다. 있을 수 없는 분포다. 이래버리면요, 이게 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 없었음을 선거관리위원회랑 선관위랑 검찰이나 경찰이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우한 갤러리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엊그저께 저기 가서 시위했었죠. 그러니까 과천 선관위 앞에 가서 내일도 시위한다 그럽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요. 선관위가 밝힐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관 합동조사단 또 여야 다 털은 조사단, 객관적 조사단, 학자까지 해갖고 선거 부정이 없었다를 스스로 밝혀야 된다고요. 또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없었음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이제 민경욱 의원이나 또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당선 무효 소송 또 선거 무효 소송 걸었고 또 민경욱 의원과 석동현 변호사님이 나서셔서 그 고발했고 이런데 이게 뭐 별 문제 없이 그러니까 증거를 못 찾아서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이 의혹이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통계 분포 자체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최보식 그 박성현 원로 교수님을 인터뷰한 최보식이라는 양반이 그 질문 중에 무식한 질문을 해요. 아무튼 최보식님이 그래도 박성현 교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보식 기자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요설을 너무 잘 쓰는 그러니까 그 재주가 아깝다는 그 양반이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뷰 기자예요. 근데 그 재주를 가지고 정말 그 조선일보의 요소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거나 박성현 교수를 인터뷰한 것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질문 중에 계속해서 이제 질문이 빼딱해요. 빼딱한데 그 중에 이제 무식한 질문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랑 같으냐면요. 최보식 기자님 잘 들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에서 DNA로 범인을 확정할 때 그 DNA 검사가 틀릴 확률이 2의 15승분의 1입니다. 2의 15승분의 1이에요. 그 DNA 검사가 틀릴 확률이. 그런데도 우리는 DNA 결과를 보고 이거 범인이다라 그러잖아요. 지문도 똑같아요. 지문도 이것도 이 지문이 그 지문이냐 이거 틀릴 확률이 있다고요. 근데 얘는 지금 일어난 이 분포는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 2의 뭐 따지면 2의 1000승 뭐 만승분의 1이 돼버려요. 그거 이상 돼요. 이거 10으로 치면 이거 공이 수백 개 수천 개 붙을 텐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게 안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안 일어난다는 소리라고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확률이냐면 동전을 던졌는데 앞, 뒤, 뒤,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앞 해서 그걸 제가 만 개를 읊어서 그 순서대로 동전에 나올 확률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요. 이게 성격이. 다시 말하자면 이제 저는 포커 안 하지만
포카에 아마 로얄 스트레이트 플래시를 잡을 확률이 뭐 그게 한 100만 분의 1, 200만 분의 1쯤 될 겁니다. 그러면 3판 연속 로얄 스트레이트 플래시를 잡을 확률 그러면 100만 분의 1에 그러니까 100만이면은 10에 6승이나요? 7승이 되죠. 6승이 되나? 그렇죠. 6승이 있네. 10에 3승이 1000이니까 10에 4승이 100, 10에 3승이 1000, 10에 6승이죠. 100만 분의 1이면 그러면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잡을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면은 그 가정했을 때 그걸 3판 연속 잡으려면 10에 18승분의 1이거든요. 그럼 10에 한 200승분의 1이 되려면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몇 번 잡아야 돼? 포카를 하는데 스트레이트로 한 40번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 3, 40번. 불가능하죠? 포카 하는데 매판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계속 잡아 3, 40번을. 불가능한 얘기죠. 확률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나 통계는 따로 존재하고 확률, 통계, 분포는 따로 존재하고 현실은 따로 있다. 이거 아닙니다. 확률, 통계, 분포가 현실을 반영하려고 만들어낸 희한한 인간의 통찰을 반영해요. 그래서 이 확률 분포에서 제일 어려운 화두가 뭐냐면 왜 확률이 존재할까라는 화두입니다. probability. 그리고 인간이 왜 확률을 통찰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는 사람 같으면요. 동전치기에서 앞이 나오거나 뒤가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그럼 2분의 1 바로 얘기해요. 주사위 굴려가지고 1, 2, 3, 4, 5, 6 중에 2가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그러면 6분의 1 바로 얘기한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인지하냐 이거야. 그걸 그냥 선험적으로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냥 꿰뚫어 봐서. 그 인간이 왜 그런 probability를 인지할 수 있냐. 이게 확률에서 무지하게 핵심적 그 거의 철학에 맞닿아 있는 근본 문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실이 확률과 분포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은 따로 있고 확률 분포는 이거는 학자들의 숫자 노름이고 이렇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최보식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던데 그건 최 기자가 무식해서 하는 소리죠. 현실이 바로 우연과 확률과 통계와 분포를 보여서 그 현실의 확률과 분포가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 필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거라고 이거.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 증거가 요번에 이제 민경호 의원이나 석동현 변호사 또 가세연 이런 또 뭐 저기 대전에 아마 김소연 낙선자 뭐 이런 분들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소송해서 아무 증거가 안 나오더라도 이 의혹은 진압이 안 되는 의혹입니다. 이게 성격이.